슈퍼차저 가치만 130조. 충전소가 LG엔솔 맞먹는다고? 최근 아담 조나스라는 모건 스탠리 소속 애널리스트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만 따로 평가해도 100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추산된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테슬라 충전 표준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0조 원은 코스피로 따지면 삼성전자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번 기업 가치 산정을 두고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조나스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더 많은 브랜드들이 테슬라와의 협력을 택한 만큼 테슬라 충전 사업의 미래가 낙관적인 것만큼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조나스는 6월 중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나스가 보고서를 낼 때 즈음 포드를 시작으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이 이미 테슬라와의 충전 사업 제휴를 결정했습니다. 테슬라는 북미 지역에만 12,000개의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전기차 충전 규격을 두고 테슬라 슈퍼차저의 NACS와 기존 미국 표준인 CCS가 경쟁해왔는데 테슬라가 승기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전기차 전환에 따라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사는 물론 주유소 역할까지 도맡을 수 있다는 게 조나스의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전체 판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현재 약 7%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이 비중이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40년에는 판매되는 신차 중 75%가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기차 주행거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고려하면 충전 사업의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전기차가 오늘날 미국 내 전체 이동량의 1%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2030년에는 8%, 2035년 22%, 2040년 50%로 높아지고 2050년 즈음 거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슬라 충전 사업의 강력한 무기는 전력입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은 당연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전력 회사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태양광 등 에너지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저장해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메가팩 프로젝트를 확대 중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2015년 가정용 ESS인 파워를 시작으로 2016년 지붕형 태양광 발전기, 솔라루프, 2019년 산업용 ESS 메가팩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미 일부 자사 충전소에도 메가팩을 통해 전력을 공급 중입니다. 조나스는 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전력 대부분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저렴하게 조달하게 된다면 향후 10년간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의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충전 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나스가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도 테슬라 슈퍼차저의 위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 브랜드까지 미국에서 슈퍼차저를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웨덴 브랜드 볼보는 자사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테슬라와 합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습니다. 볼보는 2025년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에 판매되는 차량에 NACS 충전 규격을 적용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 CCS 방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짐 로원 최고 경영자는 2030년까지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여정의 일환으로 전기차 사용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고 싶다면서 전기차로의 이행을 막는 주요인 중 하나가 쉽고 편리한 충전시설 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불편하면 볼보 전기차를 택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내 전체 급속 충전기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표준 기관도 테슬라 진영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업계 표준 개발 기관인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가 6개월 이내에 테슬라의 NACS 방식을 표준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SA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의 테슬라 포드를 비롯한 차량 제조사는 물론 미 연방정부와도 NACS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 10일 연속 $1 이상 유지, 상패 위기 모면할 듯.
최근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는 니콜라가 5% 이상 급등하며 10일 연속 1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할 전망이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전거래일보다 9.52% 급등한 1.38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니콜라의 주가는 10일 연속 1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니콜라는 지난 4월 12일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해서 1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니콜라는 나스닥으로부터 니콜라가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장 조건을 유지하려면 주가가 10일 연속 최소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니콜라가 10일 연속 1달러 이상을 기록, 상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니콜라의 주가가 10일 연속 1달러 이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싼 값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할 수 있고 상폐 위기를 벗어나면 추가로 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주, 스웨덴 전기차 기업 인수 소식 후 상승, 다른 의견도.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스웨덴의 전기차 회사 이테리노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4.06% 오른 16.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이날 리비안이 스웨덴의 이테리노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 이테리노는 전기차 내비게이션 앱인 에이보라피를 개발한 회사다. 이러한 인수합병이 리비안의 성장 동력을 다시 제공할 것이란 기대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리비안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부진했지만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에이보라피를 소유한 이테리노의 인수는 리비안의 라우팅 서비스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가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비안은 루시드, 피스커와 함께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은 기업이다. 올해 초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내리며 가격 경쟁에 나서자 후발 전기차 기업인 이들은 실적이 악화하며 주가가 하락했다. 특히 리비안은 주가 약세가 이어지며 핵심 기술주 100개를 모아 만든 지수인 나스닥 100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인수 합병 기대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리비안은 이달 들어 15% 이상 주가가 올랐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비용이 약 2배가 증가했다며 증권가는 이번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두, 우리가 만든 어니봇, 챗GPT 뛰어넘었다. 중국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 어니봇이 미국 오픈 AI의 챗GPT 3.5 성능을 능가했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두는 관영 중국과학부가 한 실험에서 어니봇의 거대 언어 모델인 어니 3.5 종합 능력이 챗GPT 3.5를 능가했고 심지어 여러 중국어 능력에서는 GPT-4를 앞섰다고 전날 밝혔다. 중국 과학부는 에이지벌, 시이벌 등 AI 언어 모델 성능 평가를 기반으로 이번 실험을 했다. GPT-4는 오픈 AI가 챗GPT에 적용한 LLM인 GPT 3.5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작년 말 공개됐다. 왕하이펑 바이두 최고 기술 책임자는 어니 3.0에 기반한 어니봇 베타 버전을 공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어니봇 3.5가 효율 기능, 성능에서 폭넓은 향상을 이뤄냈다며 최근 어니 LLM은 창의적 글쓰기, 질의응답, 추론, 코드 생성 등에서 명백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리에눈 바이두 최고 경영자는 지난 26일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어니봇 성능은 3월에 베타 테스트를 위해 어니 3.0을 출시한 후 50% 이상 향상됐다며 훈련 성능은 2배, 추론 성능은 17배 증가해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의 속도와 비용을 낮췄다고 주장했다. 3월 중국 최초로 생성형 AI 어니봇을 선보인 바이두는 오랜 기간 AI 기술을 연구 개발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두는 최근 1억 4천만 달러 규모 벤처 펀드를 조성해 유망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두를 시작으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센스타임,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기업이 챗GPT 대항마 개발에 뛰어들었다. 만만치 않은 중국 전기차 니오 EL6 유럽을 공략하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최근 2세대 EL6를 유럽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L6는
니오가 지난 2018년 중국 시장에 출시한 중형전기 SUV로 중국 현지에서는 ES6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아우디 S6와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EL6로 명명했습니다. 2세대 EL6는 니오의 2세대 기술 플랫폼 NT 2.0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길이 4,854mm, 폭 1,995mm, 높이 1,703mm의 BMW iX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100kW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해 483마력과 700Nm의 토크를 생성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5초에 도달합니다.